그래도 멜론이 1조 5천억 혹은 2조 원 사이의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어떤 1조 8,700억짜리 회사라는 개념이 그 친구들한테는 없을 수도 있는데, 저런 기업이 고작 그런 어떤 음원사재기 돌리는 공장의 어떤 IP 추적이라던가 어떤 어뷰징 행위, 이걸 과연 모를까요? 이게 뭐 직접적인 비유가 될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보면요, 쭉 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1등이고 500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쭉 내려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단위가 억 원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여기 코스피 시가총액 134위 BNK 금융지주를 볼게요. BNK 금융지주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이렇게 합치면서 BNK라고 이제 부산 경남 기반의 그 은행 회사의 어떤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원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2016년도에 그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할 때랑 지금이랑 조금 가치 선정 방식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같다고 쳤을 때 비슷한 규모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멜론이 어뷰징 행위를 파악 못하고 음원 사재기 공장을 방치하고 뭐 그런 거를 모르고 돈이 새어나가는 거를 모른다고 가정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2조 원 가까이 되는 금융회사에서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은행은 뭐 파악도 못하고, 뭐 파악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뭐 어떤 계좌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도 추적도 못하고, 뭐 그런 말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원 사재기 이슈가 그렇게 나라를 뒤흔들고 시끄럽게 하고 그런 와중에도 멜론은 그냥 철판 깔고 그런 어떤 작은 이익, 뭐 막말로 그 음원 사재기 공장이 멜론의 수익에 좀 뭐 기여를 한다, 이득을 가져다 준다 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큰 기업이 지금 카카오면은 이제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의 계열사 약 2조 원의 가치를 가진 그 기업이 그 푼돈 얼마를 위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와중에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강행을 한다? 이게 좀 이치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원 사재기 업체와 멜론이 어떤 결탁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라면은 세상 이치를 너무 모른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죠?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제가 굳이 말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멜론과 뭐 사재기 업체의 어떤 결탁, 이런 대기업의 계열사와 어떻게 좀 짝짝꿍하면서 하려면은 그 음원 사재기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 뒤에는 과연 누가 있길래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친다면 과연 뭐 어떤 선까지 연줄이 닿아 있길래 뭐 멜론이라는 회사의 대표님 혹은 뭐 전무님, 상무님, 뭐 부장님, 아니면은 그냥 뭐 어떤 서버를 관리하는 팀장, 아니면 일개 그냥 팀원, 사원, 어디랑 어떻게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음원 사재기 이거를 막 뉴스에서 나오고 막 문체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검찰이 조사를 하고 막 그런 와중에도 안 들키고 그렇게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아, 뭐 멜론이 로우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한다, 그거랑 별개로 뭐 최근에 던파였나요? 던파 맞나? 작년 중순, 작년 말쯤에 그 게임 업계에서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던전 앤 파이터라고 하는 그 게임에서 모 운영자, 그러니까 직급이 높진 않아요. 그냥 개발팀의 어떤 사원 정도 되는 사람이 본인이 게임 개발과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게임 내 아바타를 생성해서 거기다가 시스템적으로 구하기 힘든 아이템이라던가 무기 같은 것들을 넣어놓고 그 아바타를 가지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그쳤으면은 큰 문제는 안 됐을 텐데, 심지어 그 사람은 본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아이템을, 무기를 비싼 값에 일반 유저들한테 팔기도 하고, 이런 정황들이 밝혀지는 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유저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결국 회사 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특정 사원 직원이 밝혀졌고 범죄 행위가 적나라하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회사의 어떤 구조이고, 사건이 터졌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수사 방식, 아니면 범죄자를 색출해낼 수 있는 방식일 텐데, 과연 멜론은 그거를 안 했을까요? 처음에 음원 사재기가 터지고 나서 차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특정 노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다, 뭐 순위가 올라온다,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 멜론 내부적으로는, 멜론 자체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인위적인 어떤 작업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추적, 조사 이런 것들을 안 해봤을까요? 제가 계속 너무 상식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상식적인 얘기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론에서는 스트리밍을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안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 짓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서 발생하는 어떤 손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멜론이 어떤 또 아이디어, 어떤 상품을 내놨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단순하게 딱 떠올려 봐도 그 멜론 스트리밍, 그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일 가성비 좋게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과연 누굴까요? 맞습니다. 그 일반적인 오프라인 샵들, 로드샵들, 뭐 음식점이나 휴대폰 대리점, 카페 이런 데서 거의 뭐 영업시간 내내 노래를 틀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업장의 사업주들이 제일 가성비 좋게 이용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고객들은 한 달에 1000 스트리밍 이상 하기가 좀 힘들 텐데, 그런 분들은 뭐 하루에 뭐 9시간, 10시간 영업을 한다고 치면은 계산을 또 해봐야겠죠. 10시간을 영업한다 기준으로 치면 600분이죠. 600분 동안 4분짜리 노래를 150번 들을 수 있습니다. 150번, 한 달 4,500번. 네. 그런 분들은 하루에 이제 10시간 정도 영업을 맨날 한다고 치면은 한 달에 약 스트리밍을 4,500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죠? 그러면은 멜론은 이분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아니면은 마진이 작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의 결과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멜론 사업자라고 치면은 비지 멜론이라는 이게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딱 봐도 뭔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로드샵, 오프라인 샵 그런 곳의 사업주들이 쓰는 아이디 같죠. 카페 제과 음료에서 쓰기 좋은 노래들을 분류해놨을 것이고, 뭐 패션 의류 쪽에 쓰기 좋은 노래들, 음식점 레스토랑에서 쓰기 좋은 노래들,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더 내려보면은 이렇게 있네요. 비지 멜론 서비스 소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있고, 사업장에 최적화된 쉽고 빠른 서비스, 합법적인 서비스 쭉 이렇게 있고, 밑에 보면은 이용권 구매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매월 자동 결제 한 달에 19,000원씩, 1개월 이용권은 2만원, 3개월 이용권 이렇게 쭉 가는데, 이 금액 자체가 대충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무제한 스트리밍 이용권의 약 3배 정도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멜론에서는 이미 그 스트리밍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주체라던가 고객한테는 좀 더 다른 어떤 요금제, 더 비싼 요금제를 제한하면서, 제시를 하면서 차등을 두는 그런 어떤 요금 정책을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런 멜론 비즈 같은 서비스, 사업장 전용 이용권에 대해서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런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한 2018년도, 2017년도 요때쯤에 그 저작권법이 개정됐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매장에서 트는 음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저작권 기준이라던가 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서비스가 이런 비지 멜론 같은 서비스인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 기사에서 잘 설명해 줬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은 쭉 내려보시면 5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대한 공연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 언급된 공연권이라는 게 그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서 불특정 다수와 같이 이렇게 음악 스트리밍을 듣고, 그런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관련해서 공연권이라는 어떤 범주에 해당된다고 인정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밑을 보시면 현재 공연권료를 비롯한 저작권료는 지정된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면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연권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음원 스트리밍 업체 중에서는 지니와 멜론이 샵앤지니, 비지멜론이라는 이름으로 매장음악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비지멜론이라는 서비스 같은 게 생긴 거는 저작권법이 좀 개정되면서 나온 서비스인데, 사실 이거 자체도 본질적으로 파고들다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트리밍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뭐 음원 관리자라던가 유통사 이런 주체들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뭐 음원 관리자라던가 저작권자들이 좀 뭐 항의하고 이의 제기를 하니까 이런 어떤 개정안이 나오게 되고 발효가 되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돈이었다. 돈이 문제였고, 돈 때문에 이런 어떤 법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생긴 서비스가 비지멜론 같은 서비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에 민감하고 그런 멜론인데, 그런 음원 사실 공장을 그냥 내비둘까요? 그런 음원 사실 공장이랑 멜론이랑 서로 이렇게 윈윈 관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네. 저는 멜론을 믿습니다. 뭘 믿냐면요, 멜론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건이 터졌죠. 멜론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멜론 자회사,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사 멜론 저작권 편취 논란 이래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2009년부터 3년간 가상음반사 통해 저작권료 50억 빼돌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는지 요거를 좀 설명하기에는 조금 영상 길이라던가 좀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멜론이 이만큼 저렇게 뭐 편법,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돈을 빼돌리고 할 만큼 돈에 욕심이 많은 회사라는 거죠. 네. 그런 회사인 멜론을 제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을 낼까 하는 그런 멜론의 마인드, 돈을 밝히는 그 멜론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 좋아하는 멜론이 과연 자기들의 이익을 조금씩 깎아먹는, 마진을 적게 내고 뭐 트래픽이라던가 그런 걸 발생시키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들을 만들어내서 이용자를 떠나가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관련이 있는 음원 사재기 업체랑 이렇게 짝짝꿍이 될까요? 이런 사례로 밀어볼 때 멜론이라면은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어뷰징 행위를 단속하고 막 차단시키고 그런 논란이 잠재워지게끔 최대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의 결론은 뭐냐면은 첫째, 멜론은 동네 구멍가게 아니다. 그렇게 멜론과 음원 사재기 업체와의 결탁설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사재기 무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멜론은 만만한 기업이 아니다. 둘째, 그 만만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도 어떤 결탁자라던가 어떤 썸씽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면은 분명히 차단해서 할 수 있었던 뭐 시스템과 자본 모든 게 갖춰진 회사인데 그걸 못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멜론이 음원 사재기와 뭔가 연관이 있다는 그런 어떤 개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또 다른 사재기 무새가 나와가지고 아 멜론이 관련 없는 거는 나도 인정한다. 그거는 뭐 일부의 어떤 개소리일 뿐이고 그거는 나도 안 믿는다. 근데 이건 왜 그렇냐? 저건 왜 그렇냐?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참 그 사재기를 주장하는 친구들의 논리가 각 주체마다 개인마다 다르다는 게 저는 그 자체도 너무 웃깁니다. 누구는 멜론이랑 관계가 있고 뭐 누구는 뭐고 누구는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사재기라고 규정하는 가수들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노을도 사재기다. 어떤 친구들은 노을은 아니다. 뭐 백지영은 아니다. 백지영도 사재기다. 뭐 누구도 사재기다. 누구는 아니다. 지들끼리 명확한 기준이라던가 논리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차트만 보고 그래프 보고 얘기하니까 이걸 봤을 때 누구는 사재기인데 또 다른 친구는 아니다, 얘는 차트 그래프는 그렇지만 이미 유명했던 애기 때문에 사재기가 아니다. 또 다른 애는 아니다, 옛날에 유명했지 지금 유명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사재기가 맞다. 이렇게 지들끼리도 논리가 안 맞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그들을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한심하고. 네. 무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은 또 댓글에는 무조건 그럼 뭐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달릴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저 이제 이사도 했고 이렇게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다시 말 꺼낸 거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컨텐츠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제가 좀 영상 만든 속도가 늦는 거는 알지만 저도 다 설명 가능하고 다 개소리라는 거를 입증 가능하니까 네, 기다려보세요. 뭐 이상한 뭐 특이한 사례 한 개 들고 와가지고 이건 왜 그렇냐 라고 저한테 하면은 저는 뭐 그럼 어디까지 답장을 해줘야 돼요? 어디까지 답변을 해줘야 됩니까? 매번 그렇게 특이한 케이스 들고 와가지고 사실 그런 어떤 특이한 케이스도 지금 어떤 이런 어떤 이슈가 발생한 다음이니까 특이하게 보이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그 EXID의 위아래 그 노래는 역주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그 역주행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뭐 위아래라는 노래가 활동도 끝난 노래였는데 누군가가 유튜브에 뭐 한이 그 춤 직캠을 올리면서 뭐 커뮤니티와 뭐 SNS에 퍼지면서 뭐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어떤 뭐 음원 사이트에서도 순위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EXID의 위아래가 뭐 역주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던데 만약에 그 얘기를 지금 와서 요즘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역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특히 무명인 가수가 그런 식으로 역주행한다 치면은 과연 사재기 무새들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걸? 절대 안 믿을걸 최근에는. 그러니까 EXID가 그 역주행했던 게 뭐 2015년도 그때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솔직히 뭐 음원 사재기가 있었다면은 더 신빙성 있는 시대였고 조금 뭐
불안전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음원 사재기가 있었으면 더 있었을 확률이 큰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멜론에서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할 텐데, 지금보다 그때가 더 사재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가 더 뭔가 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때 떴던 EXID는 역주행이라고 규정을 하고, 물론 EXID가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인식과 어떤 판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EXID는 의심을 안 받고, 지금에 와서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누군가가 떡상을 하면은 사람들은 안 믿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재기 문제들 때문에 제2의 EXID는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어떤 무명 걸그룹이든 신생 어떤 아이돌이든 걔네들이 비슷한 어떤 역사와 과정으로 역주행을 한다고 치더라도, 요즘 애들의 이 인식으로는, 논리로는 그것들도 무조건 사재기로 규정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제2의 EXID는 안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어떤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무명 가수가 떡상을 해도 걔네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야, 무명 가수인데 어떻게 차트 1위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해버리면은, 그런 간단한 어떤 개소리에도 반박을 하려면은 엄청 많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야 되니까 걔네들은 인정 안 할 겁니다. 네. 제2의 EXID는 없다. 무튼 무슨 얘기 하다 이래 됐지? 그거다. 그 특이한 케이스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일일이 설명해라고 좀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네. EXID 케이스도 지금 보면요, 지금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나온다 하면은 또 이상한 특이 케이스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유튜브에서 시작해가지고 역주행을 했다고 하면은, 야, 유튜브에서 누가 멜론으로 넘어오냐 이렇게 또 말하겠죠. 아유, 지금 모르겠다. 이 사재기 유니버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의 논리는 어떻게 정립되는지도 모르겠어서 제 머리가 다 아프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밖에 하여튼 뭐 지금 또 다른 어떤 사재기 쪽으로도, 음원 사재기 이슈 쪽으로도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씩 다른 컨텐츠들을 진행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사재기 무새들이 이까지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제 채널에 음원 차트 주작감별이라는 카테고리에다가 처음부터 쭉 차례대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모든 이슈와 그 매번 나왔던 그런 궁금증과 의혹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다 설명을 했어요. 다 설명을 했는데도 그걸 안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예.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무튼 앞으로 이 음원 사재기 관련 컨텐츠도 재밌는 포인트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따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영상을 많이 찍어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